안녕하세요. 토킹레인입니다. 오늘은 넥스트 페이팔로 주목받는 페이세이프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세이프 회사 소개, 투자 계획.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페이세이프는 1996년에 설립된 온라인 페이먼트 플랫폼 회사입니다. 페이세이프의 본사는 영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이나 스퀘어처럼 온라인상에서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페이팔이나 스퀘어에 비교해서 페이세이프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별한 점은 온라인 갬블링과 스포츠 베팅의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갬블링이 불법이지만 판타지 스포츠라고 풋볼 매니저랑 비슷한 방식의 게임은 갬블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런 게임들을 플레이할 때 개인 머니를 사야 하는데 이럴 경우 특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페이먼트 서비스가 페이세이프의 서비스입니다. 스펙 회사 Foley Transme Acquisition Corp과 합병을 발표했고 합병 완료 시기는 2021년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Foley Transme의 티커 심볼은 BFT이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합병 후 티커 심볼은 PSFE 페이세이프가 됩니다. 현재 Foley의 주식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의 보통주인 BFT, 유닛인 BFTU, 그리고 워런트인 BFTW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티커 심볼 BFT는 PSFE로 바뀌게 되고 유닛은 보통주와 워런트로 분리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BFT의 유닛은 한 주의 보통주와 3분의 1의 워런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닛을 거래하실 때는 워런트 비율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게 워런트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3주의 BFTU를 가지고 계시면 분리가 될 때 3주의 보통주를 받고 한 주의 워런트를 받지만 4주나 5주를 가지고 있으면 워런트는 한 주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3회 배수로 유닛을 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내부자 락업 기간에 대해서 보면 합병 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 후 150일이 지난 시점에 주가가 12불 이상 30일 동안 20일간을 유지하게 되면 락업이 풀리게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락업이 풀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합병 조건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스펙이 1.5 billion dollars, 하나로 1조 5천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대부분의 스펙보다 3배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또 파입이 2 billion dollars, 2조 원을 모금해서 총 모금액은 3.5 billion, 3조 5천억 원의 메가 스펙입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페이세이프의 회사 가치는 9 billion, 9조 원의 가치가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모금했다는 점은 투자자의 믿음과 Foley Transme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합병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큰 레드 플래그가 있습니다. 스펙 회사와 파이비 모금한 3조 5천억 원 중 1조 1천억 원은 페이세이프의 채무를 낮추는 데 쓰여지게 되고 2조 3천억 원은 페이세이프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금한 돈 중에서 1센트도 페이세이프의 경영에는 쓰여지지 않게 됩니다. 물론 페이세이프의 채무 1조 8천억 원 중 61%를 갚는 데 쓰여지는 것도 페이세이프의 경영에 쓰이는 것이지만 페이세이프가 합병 전에 이렇게 많은 채무가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2조 3천억이라는 큰 자금이 현 주주들한테 페이아웃으로 나간다는 점도 크게 우려되는 점입니다. 스펙 회사인 Foley Transme는 빌 폴리라는 분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빌 폴리 설립자는 보험산업과 파이낸스 쪽에서 수십 년간의 사업 경험이 있고 M&A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을 했던 기업들의 가치를 작게는 4~5배에서 많게는 33배 이상 올린 경험이 있는 베테랑 사업가라 할 수 있습니다. BFT와 페이세이프의 이번 합병은 빌 폴리가 합병 후 회사 경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스펙 회사들은 합병 후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또 다른 스펙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페이세이프는 빌 폴리가 페이세이프를 도와서 회사를 몇 배씩 성장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단순히 빌 폴리의 이름과 지금까지의 성공한 경험에 의존한 마케팅인지
아니면 정말 롱텀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과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페이세이프의 페이먼트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월렛으로 주로 스포츠 베팅, 온라인 갬블링에서 돈을 입금, 송금, 충전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페이세이프는 세컨드 마켓 리더입니다. 페이팔이 제공하는 입출금 서비스와 똑같은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월렛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들도 지원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유통되면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iGaming eCash 서비스입니다. 게이밍 안에서 in-map purchase나 Fortnite, 트위치 등에서 게임 머니를 사고 게임 머니를 사용하는 데 쓰이는 게임용 통화 서비스입니다. 보통 기프트 카드 형태로 게임 안에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세이프가 이 부분에서 마켓 리더입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가장 마켓이 크고 페이팔이나 스퀘어 등의 많은 경쟁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페이세이프는 마켓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이세이프는 디지털 월렛, eCash, 그리고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 부분에서 약 103조 원의 페이먼트를 처리하고 있고 그중 1.5%를 수수료로 테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은 1조 5천억 원이고 그로스 프로핏은 9,610억 원으로 마진율은 63%입니다. 페이팔과 간단하게 매출을 비교해보면 페이팔의 2019년 매출은 17조 7천억 원이니까 매출로만 보면 페이팔이 약 17배 이상 더 큽니다.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 부분의 마켓 리더인 페이팔을 추격하기 위한 페이세이프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Gaming eCash 부분에서 글로벌 마켓 리더인 위치를 사용해서 요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판타지 스포츠 부분에서 계속 마켓 1위를 유지하면서 연 12에서 15% 이상씩 성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M&A를 통해서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 부분을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마켓 쉐어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경쟁 기업들을 사서 합병시키는 겁니다. 페이세이프는 앞으로 페이팔을 넘어서기 위해서 M&A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고 그래서 BFT의 설립자 빌 폴리의 과거 비즈니스 경력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빌 폴리는 지금까지 경영했던 회사들을 M&A를 통해서 마켓쉐어를 늘리고 회사 가치를 몇십 배씩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의 그런 방식이 페이세이프한테도 잘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페이세이프의 매출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더블 디짓 성장이 미래에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성장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 마이너스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코로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텍 회사들은 올해 반대로 급성장을 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페이팔의 경우 올해 3분기 실적은 페이팔 역사상 가장 좋은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또 2020년 예상 실적도 20에서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이세이프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특히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 부분이 더 많이 감소한 이유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페이세이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투명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투명성에 대해서 더 아쉬웠던 부분은 2018년, 2019년에 각각 410억 원과 112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내용을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의 어펜딕스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넣어놨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회사의 현재 매출과 미래 매출 예상 계획을 보여줄 때 손실 부분도 같이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회사를 매입하지도 않았는데 적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점도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매출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손실도 더 커질 텐데 페이세이프가 세우고 있는 비즈니스 계획을 실행에 잘 옮길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페이세이프의 비즈니스는 꾸준히 성장이 기대가 되는 온라인 페이먼트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마켓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비즈니스도 따라서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페이세이프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여러 가지 페이먼트 서비스를 이커머스, 게이밍, 스포츠 베팅, 갬블링 등에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이 다양화되어 있는 점도 성장적인 측면이나 리스크 면에서 양쪽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리스크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 시장은 페이팔, 스퀘어, 스트라이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이 세계 최고의 핀테크 그리고 테크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페이세이프가 비록 디지털 월렛이나 이캐시 부분에서는 마켓 리더이지만 가장 큰 시장인 온라인 페이먼트 부분에서 이런 회사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또 손실이 지난 2년 동안 늘어났고 올해 다른 경쟁 회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반면 페이세이프는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페이세이프가 M&A를 통해 회사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 부분에서 자신보다 큰 페이팔이나 스퀘어를 M&A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보다 작은 플레이어들과 합병한다고 해서 페이팔에 대적할 만큼 몸집을 키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압도적으로 상위 몇 개 회사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에서 낮은 점유율을 가진 회사들 여럿을 합병하는 방식이 과연 성공할지 의문입니다. Fully Transme의 가격은 현재 12월 14일 기준으로 14불 61전으로 마감했습니다. 페이세이프가 핀텍이라는 좋은 시장의 글로벌 빅 플레이어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페이팔을 넘어 마켓 리더가 되거나 스퀘어와 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세이프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모니터링만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투자 결과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